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성적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평균 계열이 있대요. 평균 계열을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하고 수학 점수에 대한 그 이제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 차트에다가 우리 평균 계열 얘를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C를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복사 그거 이제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이제 V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눌렀더니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추가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스타일을 스타일 6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요거 이제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곳에 차트 스타일이다 해서 이곳에 쭉쭉쭉 여러 개의 스타일들이 쫙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스타일 6번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스타일 5번이래요. 그 오른쪽에 갖다 대니까 얘가 이제 스타일 6번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스타일 6번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가 이렇게 이제 스타일 6번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차트의 제목, 그리고 가로 제목, 그리고 세로 제목 요 세 가지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우리 가로 제목이다 세로 제목이다 해서 제목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추가시켜서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집어 넣으라는 그 얘기죠. 자,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지금처럼 학생별 성적표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성명이라는 제목도 들어있고요. 점수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 세 가지를 우리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부터요. 차트 제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차트의 제목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수식 입력줄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학생별 한 칸 띄고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성적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수식 입력줄에 썼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 제목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제 축 제목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축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기본 가로다에서 기본 가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점수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하고 기본 세로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면서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성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의 제목이다, 기본 가로다, 기본 세로다 해서 전부 다 이제 제목을 싹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평균이라는 계열이 있대요. 평균이 지금 요 회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요런 이제 회색 막대기, 요런 회색 막대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평균이라는 그 계열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모두 다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이 회색 막대기니까 이 회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우리가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제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갑축의 주 단위를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거 갑축을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이제 300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50이다, 100이다, 150, 200, 250, 300 하고 이렇게 이제 50 단위로 주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100 단위로 100, 200, 300 하고 10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갑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축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축소식에서 이제 클릭이요. 축소식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소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주단위다, 보주단위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단위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주단위 지금 50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100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서 우리가 주단위를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축소식 창은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릴 거예요. 해서 X 버튼이요. 그래서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100, 200, 300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단위가 변경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림 영역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그림 영역에 채우기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그림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색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표준색 중에 우리 주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요 그림 영역 서식창은 이제 X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 그림 영역에 채우기 색이 이제 표준색 주황색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 그림이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의 제목도 확인하고요. 요런 이제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요런 이제 이름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두고 0부터 300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확인하고 범례도 우리가 이제 변경한 적 없지만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림 영역 이 영역도 확인해주고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하고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H2번부터 H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H2번부터 H11번 그 영역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지금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100만 단위라는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이 첫 번째 지상을 보면
지금 셀 값이 이제 0일 때 0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 셀의 값이 0인 게 지금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칸이 있죠. 여기다가는 이제 공백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 외에는 100만 단위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표시 예를 보니까 셀 값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100만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동그라미 3개 그리고 3, 9, 2 요 3개 이렇게 해서 총 동그라미 6개 이렇게 이제 절삭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161 100만 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셀 값이 0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0일 때 이제 빈 공백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100만 단위로 그렇게 이제 절삭을 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13에서 F14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100만 단위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단추를 클릭했을 때 100만 단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단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단추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삽입이요. 삽입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양식 컨트롤이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F의 13에서 F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100만 단위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100만 단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 두 가지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위쪽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 아래쪽을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H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형식 이 칸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0이랑 똑같아 그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건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같다 0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0이랑 똑같다면 그때는 이제 공백을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0일 때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그 외에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셀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이제 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절삭을 시키고 그리고 원래 있던 그 값 지금 요 세 개가 이 161이라는 요 값을 이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100만 원 하고 요 글씨도 우리가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찍어주고 맨 뒤에서 이제 심표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1000단위가 절삭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 절삭을 시키면 되니까 맨 뒤에다가 심표를 이제 2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100만원이라는 글씨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10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이 0인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셀은 지금처럼 빈 공백이 출력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액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100만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끌 때는 기록 중지 위에서 이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기록 중지를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매크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00만 단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0만 단위 다 입력을 했으면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쓴 게 지금 0이랑 똑같을 때는 빈 공백으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찍어줬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100만 단위로 이제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맨 뒤에다가 쉼표를 두 개를 땅땅 찍어서 절삭을 시키고 그 뒤에다가 100만 원 요 글자를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H2번에서 H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퇴직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1000원 단위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지상을 보니까 셀 값이 만약에 0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그 외에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실제 셀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1000단위를 이제 절삭을 시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1000원이라는 요 글자도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요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H13에서 H1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1000원 단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1000원 단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첫 번째 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이 단추죠.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H13에서 H14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1000원 단위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000원 단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0원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가 켜질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중지가 떴죠. 기록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떴어요.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2번 셀부터 시작해서 H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 요것만 이제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우리 맨 뒤에 보게 되면 샵, 10,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쉼표가 두 개 찍혀 있는데 여기서 쉼표 하나만 이제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만 원 하고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1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단추에 이제 이름,
그거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추 2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1000원 단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1000원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났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요만큼까지 다 똑같은 거죠. 똑같고 여기서 이제 쉼표를 이제 두 개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100만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준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쉼표를 하나만 찍어서 1000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0만 단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만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가 1000원 단위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클릭할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니까 원서 접수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원서 접수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서 접수 얘를 이제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이제 나타나지가 않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 단추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원서 접수 요 단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원서 접수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곳에다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폼 이름은 원서 접수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원서 접수 show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아까 클릭한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요 단추 이제 눌러보자고요. 원서 접수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폼이 이제 실행이 되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언제?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폼부터 키자고요. 폼을 켰더니 폼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G4번에서 H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G의 4번부터 H의 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값들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추가가 된대요. 지금 여기 앞에 제목 보니까 이제 응시 종목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우리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인가 봐요. 자, 이곳에 이 영역에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 5,000원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 6,000원이다 해서 요게 이제 이곳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콤보 상자, 급수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급수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응시급수하고 써져 있죠. 이곳에는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해서 이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이 콤보 상자에는 이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급수라는 이 콤보 상자에는 1급, 2급, 3급하고 요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해서 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는 언제
우리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해서 우리 프로젝트 이 탐색기에서 우리 원소접수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원소접수 이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저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유저폼 클릭이 아니라 우리 실행이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우리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켰더니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유저폼이 이제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이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응시 종목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예를 찍어 보니까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그때 이름이 종목으로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급수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얘도 지금 급수 그렇게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G4부터 H5번 그 영역의 값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죠. 해서 이곳에다가 점 찍어주고 이제 우리가 로우 소스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때 로우 소스는 어떤 거다? 우리 G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5번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표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우리가 데이터 값을 직접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add item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라서 우리가 1급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2급도 써야 되고 이제 3급도 써야 돼요. 요건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dd 아이템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 2, 3급 그걸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떤 특정 명령어를 써라 그런 게 없죠. 그러면 add 아이템으로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with를 이제 써도 되겠죠. 그래서 with라고 써주고 급수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이제 값이요. 그 콤보 상자의 값은 지금처럼 1급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2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가 and with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도 이렇게 작성하나 이렇게 작성하나 어차피 결값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할 때는 내가 지금 급수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우리 리스트를 이제 설정하겠다. 그때 이제 리스트는 arr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1급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2급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3급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거 써라? with add 아이템 써라. 그냥 add 아이템 써라. 리스트를 써라. 지정이 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똑같은 거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더라.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add 아이템 요거 이용한 거 요걸로 이제 우리 코드 작성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add 아이템을 썼을 때는 이 뒤에 는이라는 기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우리가 로우 소스를 썼을 때는 는을 써주고 영역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add 아이템 썼을 때는 이 뒤에 는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이렇게 써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오류가 발생 안 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아 맞았다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1급, 2급, 3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은 안 쓰더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요만큼 한 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 원소접수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원소접수라는 요 이제 우리 폼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응시 종목을 찍어 보니까 워드 프로세서 5,000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6,000원하고 그렇게 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응시급수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보니까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그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첫 번째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어준 거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워크시트 가장 마지막 데이터에 그랬습니다. 워크시트에 지금 들어있는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 이름하고 우리 응시 종목하고 응시 급수 그리고 접수비, 그러면 지금 요 4개 데이터 다 얘기하는 거죠. 이 4개 데이터가 원서 접수라는 그 폼에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고 응시 종목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응시 급수라는 컨트롤이 있고 접수비라는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컨트롤이 이곳에 있죠. 이곳에 각각 이제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엑셀에서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폼으로 옮기는 거예요. 폼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는 언제 해주는 거예요? 언제? 문제를 읽어보면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의 첫 번째 지상 문제 풀던 거 있죠? 그 아래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코드 써주면 돼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폼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옮길 때 우리가 입력행이라는 걸 잡죠. 그때 이제 입력행을 쓸 때 차이점이 조금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로 옮길 때는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마지막 데이터요, 마지막 사람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두 줄의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붙냐 안 붙냐 그 차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지막에 그렇게 써주는 거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줄이 요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던 우리는 지금 엑셀에 들어있는 이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폼으로 옮길 거예요. 그때 이제 입력행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그 셀은 지금 A의 3번 셀, 요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놓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입력행, 1열에 A열이 1열이죠. B열이 2열이고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에요. 그래서 입력행, 1열의 값, 이 값을 우리가 요 컨트롤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2열의 값을 우리 종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 넣어달라. 그리고 요 급수요, 입력행, 3열의 값, 그거는 이제 급수라는 그 컨트롤에 넣어달라. 그리고 입력행, 4열의 값은 우리 접수비, 이 컨트롤에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입력행, 1열의 값을, 2열의 값을, 3열의 값을, 4열의 값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콤보 상자에다가 각각 이런 값들을 표시해달라. 그거 쓴 거 밑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돼요. 왜? 이 두 번째 이 조건도 우리 폼이 실행이 되면 그렇게 이제 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계속해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아야 되겠죠. 자,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의 3번이다 라고 써주고 로우라고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자, A의 3번 셀이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커런트 레지온하고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커런트 레지온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로우즈 카운트요, 로우즈 카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던 그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가 폼으로 이제 옮겨줄 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름이라는 컨트롤이다, 종목이라는 컨트롤이다, 급수라는 컨트롤이다, 접수비라는 컨트롤이다 해서 이 컨트롤들의 각각의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옮겨 보자고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요. 자,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 우리 폼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에 그때 밸류, 그때 값을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거. 자, 우리 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입력행, 컴마, 일렬의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네 줄을 이제 복사를 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놓고 우리가 입력형 컴마 2열의 값 그리고 3열의 값, 4열의 값을 넣어달라. 그때 이제 컨트롤 명만 이제 전부 다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우리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종목이요. 그래서 여기다 종목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급수라고 써주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접수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입력형 컴마 1열부터 4열의 그 데이터를 우리 폼에 들어있는 각각 컨트롤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거는 언제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우리 뭐가 됐을 때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원소흡수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원소흡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지금 마지막 사람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5원서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2급이다. 그리고 6,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폼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원소흡수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원소흡수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죠. 이 폼에서 무슨 단추? 우리 종료라는 요 단추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의 타이틀, 제목은 화면을 종료합니다. 점. 마지막에 이제 점까지 이렇게 이제 찍혀 있죠. 그리고 이곳에 이 메시지 내용에 어떤 거 표시해라?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now를 써주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 메시지 박스에 단추는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 우리가 요 동그라미 3번 문제를 언제 이렇게 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종료라는 요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울 거니까 여기다 이제 MSG 박스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 내용이요. 그때 내용은 이제 우리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now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버튼의 종류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VB OK only 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타이틀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타이틀은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써줘야죠. 화면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이요. 점까지 똑같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뭐래라? 폼을 이제 종료시켜라.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킬 때 이제 unload me 그거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 폼 이제 원소흡수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료 단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을 종료합니다. 점 해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 똑같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확인 버튼 하나만 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싹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프로시저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